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일 6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라이브 할 때 김소연 변호사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닭강정을 먹고 싶다 그러세요. 원래 닭강정 좋아해요? 네. 아, 그렇군요. 맛있는데요? 맛있습니다. 이혼하기로 협의 후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잠수 타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 시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락을 두절한 거면 그것만 가지고 파탄의 사유가 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평소에도 이제 그런 태도를 이제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힘들었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은 판사님이 하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혼하기로 협의를 하셨다는데 상대방이랑 연락이 안 되면 합의 이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판으로 이제 진행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에 산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단순 혼인 기간으로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결혼 전에 산 땅이 이제 보통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10년 동안의 감소 방지,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다고 하면은 분할의 대상이 원래 됩니다. 맞벌이를 하셨는지 자녀가 있는지 자녀는 누가 키우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기여도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혼인기간 10년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단지 원하지 않아서 12년간 부부관계 없으면 이혼사유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서로가 안 하기로 마음 먹고 합의가 된 거랑 모를까 일방이 이제 원하는데도 안 되는 거면은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혼한 전 남편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데 양육비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만 13세, 9세, 7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령별로 양육비를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2인 기준이어가지고 또 3인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해본 경험으로는 근데 1,000만 원 이상 번다고 해서 아주 잘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1,000만 원 네. 이상이면은 양육비 산정 기준이 올라가긴 하는데 아이가 3명이면 확 깎입니다. 네. 예, 확 깎입니다. 예. 그리고 집에 홈캠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 상대방 동의 없이 홈캠이나 핸드폰 녹음으로 녹화했을 때 증거 제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는 그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홈캠이나 핸드폰 녹음 이런 것들이 타인 간의 대화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법에 위반되어서 제출을 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출은 하실 수는 있지만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역형만 있거든요. 이제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어서 형사처벌이 직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거를 얼마나 하면 소송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들어왔어요. 별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고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거를 짧게 했어도 사실 진짜 파탄 나서 그랬던 거라면은 소송상 이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최소로 그래도 1, 2년 정도는 되셔야 이혼을 이제 제기할 수가 있는 거지. 3개월, 6개월 별거했다고 이혼소송 제기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숙려기간 중 정신적 외도는 위자료가 가능한가요?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하는 카톡 보유를 하셨나봐요. 네. 숙려기간 그렇게 길지 않은데 바쁘셨네요. 근데 이제 그 숙려기간 중에 외도한 것도 위자료 된다는 판결이 있기는 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정신적 외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좀 상당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부정행위라는 게 어떤 신체적 관계가 있어야지만 생기는 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만약에 넓은 의미에서 정조음을 위반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면 위자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혼 숙려기간이 있죠.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이제 1개월인데 이 숙려기간 중에 외도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외도의 의미는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면접 교섭 시 시댁에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 게 의무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조부모와의 면접 교섭권 이것도 나름의 화두인 것 같은데요. 면접 교섭은 어쨌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면접 교섭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시댁 식구들을 보여주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조부모 자체가 면접 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남편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해외 유학 중이어서 그 당사자 본인이 면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직접 면접 교섭의 주체가 돼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민법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데려가서 본인이 자유롭게 뭐 시댁 식구를 만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데려가서 시댁 식구를 만나는 거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본인의 지분을 아주 최소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뢰인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소송 중에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물론 재산이라는 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소재기 시에 그거를 안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게 어떤 돈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게 나중에 소송 중에 이제 돈에서 뭐 지분을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소재기 당시에 금융재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소송 중에 뭐를 구매한 게 딱히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입한 자동차가 아니라 소 접수 시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이제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이 정해지고 나서 양육권 변경 없이 상호 합의하에 아기의 양육을 변경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양육권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안 될 거는 없죠. 그리고 막 소송하다 보면 아이가 많이 커가지고 다른 부모 집에 가서 살겠다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오늘 간만에 이제 라방했는데 김소연 변호사 어땠나요? 즐거웠고요. 저는 사실 그거 닭강정 먹느라고 약간 시간 가는 줄이 몰랐던 것 같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자리 날 뻔했는데 기분이 맛있죠. 맛있네요. 중독성 왔어요, 중독성. 방배동에 진강정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마늘종을 넣어주거든요. 마늘종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 넣으면. 집에 마늘장아찌 있으면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